그리고 땅값이 절반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떨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건축물의 가격이 더 매력 있습니다. 고작 4천만 원이에요. 마당이 있는 거야. 전원 마당이. 옆으로 보시면 쭉 정착행위 할 수 있는 마당도 보이시죠? 여기다가 나만의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심 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조용하게.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생동감 넘치는 실시간 현장의 영상, 경매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경매인들의 임장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저와 같이 아주 우량한 경매의 물건들을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매를 투자하면서 항상 꿈꾸는 게 있죠. 뭐예요? 상가주택 혹은 다가구 원룸주택을 소유해서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그죠? 몇십억, 수십억대의 건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달라요. 이 이야기가 전부 달라집니다. 시세 대비 반의 반값에 매입해서 아주 적은 종잣돈으로도 건물주의 꿈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물건이 바로 이 물건과 동일합니다. 서울에서 임대 수요가 가장 높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전부 잡고 있는 다가구형 원룸주택이 통째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축하기 적합한 물건이에요. 토지 면적이 무려 60평대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도 90평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땅값이 절반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반값에 떨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건축물의 가격이 더 매력 있습니다. 고작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에 원룸 수요 1등인 지역 관악구, 서울 관악구의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90평대이기 때문에 그냥 리모델링해서 나만의 실거주, 감각적인 주택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고요. 약 4m 이상의 북도를 끼고 있어서 일조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웅장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하기도 적합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직접 운영하기도 좋고 이런 건물이 4천만 원이에요. 건물 가격은. 땅값은 절반이고 아주 오늘 설레이게 가슴 설레이게 경매 현상을 시청하시면서요. 건물주의 꿈을 함께 저와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요. 추가 스펙 사항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며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 약 61평, 건물 90평대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2억대의 시작, 현재 7억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면 주변 시세 대비 약 50% 반값으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용도 지역은 비교적 신축하기 적합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로 인해 토지의 감정가만 약 12억대로 평가되어 있으며 현 경매 최저가는 땅값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건물의 현황은 지하부터 총 2층까지 구성된 건물이며 층별 약 30평대로 전부 원룸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리사항으로는 2013년도 02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의 9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였고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확정, 배당 등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낙찰자가 추가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물거지 인근으로 신림선인 벤처타운역 및 관악산역이 인접되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외 서울대 관악 캠퍼스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꾸준한 수요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입지입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요. 임대 사업하기 최적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신림선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청룡산에 대한 공원 부지까지 있어서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 경매물거지 인근으로 주변의 토지 가격은요 최소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물건이 약 60평이라고 가정한다면요, 평당 2천씩 가정하면 6, 22, 12억대의 땅값이에요. 땅값만 치면.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는 그의 반값 정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이 있는데요, 90평대 건물 가격이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일부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하기 아주 적합하고, 신축할 때 가장 꺼려하시는 게 뭐예요? 명도입니다. 못 나가요. 사람들이 안 나가. 무리한 이사 비용을 요구해서. 근데 경매가 매력적인 건 강제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나가면서 안정적인 신축도 가능합니다. 매력적인 거죠. 땅값 절반에 사고 건물 헐값에 사서 바로 신축도 가능하고, 아니면 건물이 약 90평대니까 리모델링을 통해 감각적인 주택으로 탈바꿈해서 실거주 해결하면서 추후에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신축해도 돼요. 왜? 임대소는 짱짱하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임대소득을 같이 만들며 가면서 나중에 땅값 상승과 신축을 이행하셔도 적합한 매물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매 물건 최고예요. 자, 물건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현장의 내용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후된 약간 올드한 두 주택이 앉아있는 이 땅이랑 이 건물이 통째로 매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더 크고 웅장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요, 물건의 스펙상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건축 면적이 한 90평대라 안쪽으로 긴 토지입니다. 가로 긴 토지라 아주 웅장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만 해도 충분히 감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모델로 보여집니다. 자,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요, 1985년도로 약 41년 된 노후주택 건물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좀 더 쾌적한 주택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며,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축행위를 통해 더욱 가치가 뛰어난 주택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건물이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자, 건물의 현황은요, 지하부터 2층까지 구성된 건물이며 층별 약 30평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도로가 북도로라 일조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높은 건물로 웅장하게 신축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오늘 물건은 4천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로만, 신축의 용도로만 적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지 앞에 있는 도로가 약 6m입니다. 6m고 북도로 끼고 있어서 일조권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원룸형 건물, 다가구 건물, 수익형 건물, 자, 여기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형 건물, 원룸형 건물, 여기는 거의 신축이네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로는 또 청룡산 공원부지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기 뒤에. 저기 뒤에 청룡산 공원부지가 있어서 산책로까지 확보한 입지입니다. 서울의 산책로, 자연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압도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 옆에는 이렇게 이 부지까지도 우리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긴 짜투리 토지인데 20평 정도가 됩니다. 가로 긴 토지고요. 현재는 빈 나대지로 있습니다. 신축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후에 해당 토지도 좀 매입을 하셔서 조금 더 웅장한 건물로 지어도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옆에 이게 건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건축을 시행할 때 큰 제약이 걸리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도 아니고요, 일조권에 방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이렇게 짜투리 토지가 있다는 건 매력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리 토지도 마찬가지로 가로 긴 토지예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넝쿨이랑 나무들이 좀 많아갖고 좀 가려지긴 하는데, 끝까지 우리 토지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샤시는 일부 좀 교체된 항목들이 있어서 임대 구성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정확하게 예측해 보면, 자 보세요. 여기 해당 건물 보이세요? 요 건물이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우리 토지가.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웅장하게 잘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건물은 198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41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형이야. 깜짝 놀랐죠? 누가 보면 저는 한 신이 좀 넘어가고 이럴 줄 아시는데, 환갑이 넘어가고 이럴 줄 아시는데 나보다 형이야, 이 건물이. 제 나이가 궁금하시다면 특강 참석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제 나이가 생각보다 살짝 어리다. 최연소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요. 그리고 머리를 내리면, 이제 머리 맨날 올리고 다녀서 그렇죠, 머리를 좀 내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처럼 이렇게 늙은 애들이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동안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 얘기만 속고 살았어요. 아, 난 늙으면 난 동안이 되겠다.
응? 싹 다 거짓말입니다. 노안은 계속 노안이에요. 노안은 계속 노안이야. 계속 늙어 보여요. 동안이 동안인 거죠. 하여튼 궁금하시면 제 실제 나이와 제 얼굴이 궁금하시면 특강 참석하시면 저랑 같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특강이에요. 자, 일로 와보시면 이게 셔터가 있지만 이게 주차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안에 주택으로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밑에 보세요. 주차부지 없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어요. 지하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지하가 위치해 있고요. 언덕을 살짝 끼고 있는 입지라 보여드릴게요. 언덕을 끼고 있는 살짝 입지라 이 지하가 1층이죠. 어떻게 보면 지하 용적률 인센티브를 봐서 지하가 1층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입구부터 해서 약간 지저분한 걸로 보아 공실은 예상되곤 있습니다. 지하는 총 31평이고요. 4개 호실이 존재해 있다고 공부상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31평 4개 호실 약 8평씩 잘라놓은 원룸이겠죠. 자, 여기 도시가스 밸브함이 보이고요. 일부 잠겨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공실은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B2호 1개 호실이 있네요. 와, 여기 우편물 부착된 거 보세요. 다 법원에서 왔어요. 엄청납니다. 여기는 무조건 공실. 또 이거 보시고 또 이런 생각 하시죠. 뭐야 이거 이런 걸 써서 어떻게 써. 참고로 건물 4천만 원입니다. 뭘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저기 들어가시면 추가 1개 호실 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탄이 있네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은 폭탄 쭉 부착되어 있고요. 지하는 쓰기 힘들겠다. 사실상 뒤에 뭐 짐들이랑 막 쌓여 있긴 한데 저기 위에 보시면 저거 창고 같은 거 보이죠? 보일러실인데 저거 제시로 나왔는데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도 약간 습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지저분하다. 머리를 못 든다. 제 키가 180이 넘어서 들지를 못해요.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냥 지하는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하는 못 봤다. 지하 호실이 아예 없다. 봉인해버려. 잠가버려. 왜? 4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 잠가버리면 되죠 뭐. 그냥 1층과 2층만 쓰세요. 그래서 지하 상태는 열악하다, 최악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가보시죠. 자, 우선 우편함 상태 보시면 가득가득 차여 있어. 완전 공실이라는 거죠. 완전 공실. 가득가득 차여 있고 현관 상태는 누가 봐도 예전에 그 주인집 대문 단독주택의 느낌을 갖고 있는 현관 입구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폰은 안 쓴 지 한 1500년? 3500년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안에는 자풀이랑 수목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카페트도 깔아놔서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얘가 2층으로 진입하는 입구입니다. 제 생각에 저 2층 현관 입구 열면요 추가 호실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 2층은 29평이고요 4개 호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 안쪽으로 4개 호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층은 여기 1층도 29평대 4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샤시 상태는 교체된 걸로 보아 내부의 인테리어는 조금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은 건물인데 호실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룸 수익형 건물로는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 보니까 수리랑 보수 작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만의 단독주택으로 쓰던가. 마당이 있는 거야. 전원 마당이죠. 옆으로 보시면 쭉 경작행위 할 수 있는 마당도 보이시죠? 저기다가 나만의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심 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조용하게. 괜찮죠? 여기가 또 청룡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소리에 깨고 상추, 고추 심어서 먹고 하부층에는 월세 조금 구성하고 지하는 봉인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월세도 벌고 근로소득도 열심히 하시면서 주위에 수입이 좀 생기면 그때 디벨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땅값 상승분을 대비해서 그때 신축하실 분한테 통째로 매각해도 되고 시세대로 평당 2천만 원 정도에. 그럼 땅 얼마야? 60평이죠. 60이 12억대 매각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 4억 정도의 차익이에요.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넝쿨이 너무 심해. 엄청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 안에 잔디가 있고 경작행위 할 수 있는 텃밭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깨알로 보시면 저 뒤로 보여드릴게요. 2층 부분에 샤시도 교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임대 구성은
할 수 있는 내부 컨디션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하는 안 된다. 지하는 손댈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창고로 쓰시던가 아니 문 닫아서 봉인하던가 그렇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평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 원룸형 건물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을 요약해 보면요. 신림선이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전철이요. 그리고 서울대 간화 캠퍼스, 그리고 위에 보면 청룡산 공원 부지까지 이런 입지들 때문에 이 인근으로는 크고 작은 정비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향후 지가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건도 6m, 경사지는 일부 포함되고 있지만 6m 포장도로를 끼고 있어서, 그리고 북도로를 끼고 있어서 일조권 제약 없이 건물을 끝까지 올릴 수 있겠죠. 그럼 추가 호실을 세팅해서 월세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이죠. 약 40년 된 노후 건물이라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는 역시죠. 빨간 벽돌에 일부 노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층에들은 샤시들이 교체된 항목들이 보여서 추가 임대 구성은 가능해 보이긴 했습니다. 우리 측면으로 보시면 가로긴 토지라 안쪽으로 추가 호실을 세팅해서 임대 구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약간 디벨롭이나 신축을 한다 그러면 정면부에 봤던 건물과 동일한 스펙으로 건축물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호실은 지하도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 보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라 현관 앞에 덕지덕지 우편 수령해라 라는 안내문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걸로 보아 공시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층고가 낮아서 목을 못 들어 목을 못 드는 층고를 가지고 있고, 바닥에도 약간 습하고 물기가 약간 고여있는 걸로 보아 수리비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수리하기 싫다, 나는 복잡한 거 싫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하를 봉인하세요. 지하는 없었다, 애치당초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바로 현관 입구, 공용 입구로 들어가야 1층과 2층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일부 짜투리 토지의 경작형이라 할 수 있게 텃밭같이 구성할 수 있게 서브 토지가, 짜투리 토지가 있었고요. 2층으로 진입하는 현관문, 그리고 1층으로 진입하는 현관문, 안쪽으로는 추가 호실이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체적인 게 공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관 입구 앞에 우편함을 보면 엄청 많이 폭탄처럼 쌓여 있어요. 80% 정도가 공실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는 누가 보면 단독주택, 나 혼자만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현관문을 디자인을 갖추고 있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주택들이 감각적으로 리모델링하면 더 올드한 감성을 내면서 이런 것들은 신축 말고 건축 면적이 꽤 크거든요. 90평이면 리모델링을 통해 예쁜 주택으로 좀 탈바꿈해서 건축비의 절반 가격도 못 미칠 겁니다. 리모델링은요. 대수원을 통해 탈바꿈 시켜놓고 운영하시면서 추후에 그냥 매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실거주, 나만의 주택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겠죠. 우리에게는 주변에 매물은 많이 없습니다. 노후주택 매물은 많이 없는데 나와 있는 걸 보면 13억대에 우리랑 비슷한 스펙을 보유한 13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가 못해도 한 2천 해요. 그러면 우리 토지 평당가만 따져보죠. 우리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은 60평대입니다. 6, 2, 12, 12억대의 적정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7억 9천만 원대로 안전마진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에 가장 적합한 출구 전략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신축이 될 수도 있겠죠.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통해 가치를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북도를 끼고 있어서 일조권 제약 없이 끝까지 들어올릴 수 있고요. 용적률이 200% 들어간 지역입니다. 이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6, 22, 120평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 있었죠. 지하 30평대는 서비스입니다.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약 150평대 이상의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건축 면적 대비 약 2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 실현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구 전략은 그냥 이 현 상태에서 개보수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운영하는 거예요. 대손을 통해. 제 생각에는 이 지하에 있죠. 지하 그냥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 쓰세요. 그냥. 저게 주차 창고거든요. 셔터 안쪽으로.
주차를 그냥 다 만들어버리고 주차 한두 대 정도 대기해놓고서, 그리고 1층에는 리모델링 예쁘게 해서 내교실 안에 있을 거예요. 임대 월세 구성하시고요. 2층엔 내가 실거주하면서 실제로 써도 되고, 2층도 마찬가지로 월세 구성을 해도 되고, 리모델링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신축 비용 대비 약 50% 이하의 절반 가격을 할 수 있어요. 평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리모델링을 통해 감각적인 주택으로 탈바꿈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추후에 신축 타이밍을 다시 고려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축업자에게 그대로 통으로 매각해도 충분한 차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뭐야, 신축하기도 좋고 그냥 운영하기도 좋고 일석이조잖아. 주변 땅값보다 반의 반값이라고? 굉장히 저렴한 반값이면 그렇다고 해서 낙찰가를 막 10억을 넘기고 막 9억, 막 11억, 12억 막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절대 안 돼.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저 비싸게 쓰시는 분들 영상 못 보게 하고 싶어. 경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 써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거니까 제가 대장TV에서 계속 누누이 전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높게 쓰지 마세요. 약속 아셨죠? 자, 또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리를 하니까 어떤 물건이도 단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장점만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여기 보세요. 언덕이에요. 언덕을 일부러 품고 있어서 여기 보세요. 저 약간 서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죠?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서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덕을 일부 끼고 있다. 그리고 이 우리 물건지 바로 뒤편에 청룡산이란 임야가 위치해 있어서 개발 압력이 좀 저하됩니다. 임야 뒤편으로는 개발을 못 받기 때문에 저하가 되고요. 안쪽으로 오는 압력만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지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입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은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은 좀 어렵긴 합니다. 요약해보면 뭐겠어요? 청룡산이 뒤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저하된다. 두 번째, 일부 이면도로 언덕을 끼고 있어서 가시성은 떨어진다. 세 번째,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서 개보수 및 수리 비용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런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점을 안고 있어도 현 경매 최저가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 경매 물건의 가치 여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뭐 파도나 암석이나 이런 거에 파손이 되지도 않고 배가 침몰하지도 않죠.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를 항구에 정착만 해놓으려고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배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한 거를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 안전이라는 것의 뒤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고요. 불행이 존재합니다. 항구에서 나오세요. 항해하세요. 떠나보세요. 우리는 항구에만 있으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바다로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렵고 갈피를 못 잡고 선장이 필요하다.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방문 주세요. 제가 멋진 여행, 가슴 떨리는 여행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한다고 그럽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가슴 떨리는 여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